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한번 이제 어떤 경우가 있는지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는 경우의 수, 줄 세우기. 줄을 세우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줄 세우는 거는 어떤 식으로 세울 수가 있냐면 n명, 내가 예를 들어서 5명이 있어. 그 5명을 다 줄 세우는 거야. 일렬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자, 맨 앞에 올 수 있는 거는 몇 명이 되는 거지? 5명이 있었어. 그치? 5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사람을 정하고, 두 번째 사람을 정하고, 세 번째 사람을 정하고, 네 번째 사람을 정하고, 다섯 번째 사람을 정할 거야. 다 뭐뭐 하고로 말이 연결되지. 그럼 첫 번째 사람이 5가지 정할 수 있으면 두 번째 사람은 당연히 맨 첫 번째 사람은 올 수 없으니까 4가지밖에 없겠지. 그럼 얘는 3가지일 거고 얘는 2가지일 거고 얘는 1가지일 거야. 그렇겠지. 근데 얘네들을 그냥 다 곱해주면 되겠죠. 그치? 일렬로 세운다라는 의미는 첫 번째 사람 고르고 두 번째 사람 고르고 세 번째 사람 고르고 뭐뭐 다 하고 오니까 다 곱할 거야. 무슨 말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n명을 한 줄로 줄 세우는 경우는, 자, 맨 앞에 세울 수 있는 경우는 n명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거니까 하나. 근데 여기는 두 번째 주자를 뽑는 거는 앞에 한 명을 뽑았으니까 남는 게 n-1명이 남았겠지. 그 중에서 한 명을 뽑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숫자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n번 곱하는 거야. n번 곱하면 n부터 1까지 다 곱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지? 자, 이 녀석은 이 n명을 전부 다 줄 세우는 거고, 근데 지금 두 번째 거는 이제 n명 중에서 일부만 뽑아가지고 줄을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가지고 줄 세운다 이러면 나는 2명만 지금 뽑는 거지. 그럼 첫 번째, 두 번째를 뽑을 거야. 그럼 첫 번째 뽑을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되지? 4개가 되겠지. 왜냐하면 4명 중에서 1명을 뽑을 거니까 4가지가 있고, 두 번째 주자,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을 뽑는 거는 이제 남는 3명 중에서 1명을 뽑을 거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곱할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2명을 뽑는다 이러면 2번 곱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여기서 n명을 한 줄로 세운다라는 얘기는 n명을 다 뽑는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n번 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n명 중에서 이번에는 3명을 뽑았다라는 얘기는 3개를 곱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한 줄로 세운다. 이러면 나는 1번, 2번, 3번까지 뽑겠다 해가지고 나는 3번을 곱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는 당연히 4명을 뽑을 수 있고 얘는 3명, 얘는 2명을 뽑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뭐뭐 다 하고로 말이 연결되니까 둘이 곱하면, 아니 셋이 다 곱하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약간 일반화 시켜보면 R명을 뽑는다 이러면 R번 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이렇게 봐. 여기서 n부터 n의 n-r-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n부터 R번 곱한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해. 이걸 공식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줄 세우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웃하는 거. 이거 되게 자주 나와. 이웃해서 줄 세우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웃한다라는 얘기는 얘네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D 이렇게 4명이 있는데 A, B가 이웃한대. 그러면 이 A, B를 하나로 그냥 묶어버려, 처음에. 자,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 명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A, B는 한 명으로 생각을 해놓고 C, D가 있지. 그치? 그러니까 총 이거는 지금 몇 명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 그치? 3명이 있는 거야. 3명을 한 줄로 줄 세우는 경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겠지. 자, 그 다음에 이웃하지만 이제, 자, 여기서
묶어가지고 나열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끼리 자리 바꿀 수도 있지.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이 묶음 안에서 자리 바꿀 수 있는 거는 이 자리 바꾼다라는 얘기는 얘네들을 자리를 배열한다라는 얘기니까 2 곱하기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아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었고 여기는 2 곱하기 1이었는데 얘네 둘은 서로 곱해야 되겠지. 왜냐면 묶어서 나열하고 묶음 안에서 얘네들 나열하고 이게 자 이거를 묶는 이유는 얘는 처음에는 이웃해야 되는 거니까 A, B를 이렇게 덩어리를 딱 만들어 가지고 야 너네들은 같이 움직여 마치 하나처럼 생각하고 나머지 B, C를 딱 놓고 보면 얘네들을 나열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A, B 이걸 하나처럼 생각하니까 A, B 뭐 B, 뭐 C, D 그다음에 아니면 C, A, B, D 그다음에 뭐 아니면 뭐 C, D, A, B 이런 식으로 얘를 딱 묶어놔야 이렇게 어디에 위치를 해 있어도 얘네들은 묶여져 있으니까 서로 이웃하겠지. 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 경우에서 각각 야, 너 이렇게 묶었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B, A, C, D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기는 C, B, A, D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묶어서 나열하고 묶음 안에서 자리 바꾼다. 이렇게 말로 생각을 해주면 돼. 이웃하는 경우는.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이웃한다 이러면 묶어서 나열하고 묶음 안에서 자리 바꾼다. 자, 이렇게. 그래서 뭐뭐 하고니까 서로 이렇게 곱하는 거야. 이 두 개를 꼭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웃하는 경우는 문제에 되게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알겠지? 문장으로. 알겠지? 묶어서 나열하고 묶음 안에서 자리 바꾼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었을 때는 어떤 그 자연수에 0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되게 쉬운 거야. 그런데 0을 포함하면 좀 까다로워. 왜냐면 0이라는 녀석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지? 앞자리에는 나올 수가 없어. 앞자리에는 0이 올 수가 없겠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세 자리 자연수를 고르라고 했는데 0, 1, 2 이러면 이건 세 자리 자연수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때는 0이 들어가져 있는 문제에서는 맨 앞자리하고 나머지 자리하고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이거는 실제 우리 핵심 문제 풀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0이 포함하지 않으면 그냥 되게 간단한 거야. 이거는 그냥 마치 그냥 우리 숫자 아까 그 사람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랑 동일해. 그런데 0을 포함하면 이건 좀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맨 앞자리는 0이 나올 수 없으니까 맨 앞자리와 나머지 자리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일단 그것만 좀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줄 세우는 거랑 똑같아. 2장 뽑는다? 그러면 2번 곱한다. 3장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는 3번 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0이 포함되어져 있으면, 자, 이것도 예를 들어볼게요. 0에서부터 6까지 숫자가 있는 7장이 있어. 그 중에서 2장을 뽑아가지고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는, 자, 여기 10의 자리, 이렇게 10의 자리, 1의 자리 딱 쓸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눠. 맨 앞자리에는 0이 올 수 없지. 그러니까 7장 중에서 여기 그 10의 자리가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되는 거야? 6이 돼야 되겠지. 0은 올 수가 없으니까. 그 1부터 6까지밖에 못 오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1의 자리는 이제 맨 앞자리에서 썼던 거 하나만 제외하면 되니까 7장 중에서 여기 10의 자리에서 사용한 녀석만 제외하면 6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6 곱하기 6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맨 앞자리에는 0이 올 수 없고 이제 그 다음 자리부터는 이제 그냥 앞에서 사용한 것만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장, 부회장 뽑는 거랑 대표를 뽑는 거랑 이제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자격이 다른 대표다. 이게 그냥 무슨 얘기라고 해주냐면 되냐면 회장, 부회장 이렇게 회장, 부회장 같이 자 이러면 자 예를 들어서 A, B 하고 BA가 있었을 때 자, 얘가 회장이고 얘가 부회장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치? 근데 BA라고 쓰면 얘가 회장이고 얘가 부회장이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랑은 다르죠. 이건 거야. 즉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는다라는 얘기는 뽑는 순서가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앞에서 줄 세우는 거랑 똑같은 거야. 1번 주자, 2번 주자가 다른 것처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격이 다른 대표 2명을 뽑는다라는 얘기는 그냥 뭐라고 생각해 주면 되냐면 회장, 부회장 문제 유형이구나 라고 보면 돼. 회장, 부회장. 첫 번째 뽑히는 게 회장, 두 번째 뽑히는 건 부회장.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A가 회장, B가 부회장. 이렇게 쓰면 B가 회장, A가 부회장. 무슨 말 알겠죠? 자, 이 경우는 뭐랑 똑같냐면 앞에 있는 거랑 똑같아. 그 줄 세우는 거랑. 그러니까 2명을 뽑는다 그러면 2번 곱하는 거야. 자, 근데 3명을 뽑는다 이러면 3번 곱하면 되겠다라고 보면 돼요. 알겠지? 그런데 이제 얘가 이제 좀 헷갈릴 거예요. 자격이 같은 대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뽑는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A, B를 뽑은 거나 B, A를 뽑은 거나 뽑을 때 A를 먼저 뽑고 B를 뽑았으나 B를 뽑고 A를 뽑은 거나 아니 어쨌든 우리 반 대표는 A, B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같은 의미로 보겠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A, B를 뽑을 수 있는 경우가 이거였는데 그지? A, B를 뽑을 수 있는 경우가 이거였는데 얘랑 둘이 겹치는 게 있지. 중복되는 것만큼으로 나눠주는 거야. 근데 몇 개가 중복되느냐? 이 A, B를 나열할 수 있는 수만큼 중복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써는 앞에다가 2 곱하기 1이라고 써요. 2라고 쓰지 말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대표 2명을 자격이 같은 대표 2명이다 라는 얘기는 그냥 대표 2명을 대의원 2명을 뽑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대의원이라는 거는 A, B로 뽑으나 B, A로 뽑으나 어쨌든 우리 반 대의원은 A, B다 라는 의미니까 얘네 둘이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지? 자, 그러면 대의원 3명을 뽑는 경우도 우리가 그 여기 있는 회장, 부회장, 서기를 뽑는 경우의 수처럼 구해놓고 중복되는 것만큼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3명을 뽑을 때는 몇 개가 중복이 되냐면 자, 우리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A, B, C가 있어. 이 A, B, C를 나열할 수 있는 게 전부 다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나열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냐면 3개를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인 거야. 예를 들어서 A, C, B, 그 다음에 B, A, C, B, C, A, 그 다음에 C, A, B, 그 다음에 C, B, A.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즉 3명을 나열할 수 있는 게 바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겠지. 6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순서가 관계가 있는 경우의 수고 그게 순서가 상관이 없는 거는 이렇게 중복되는 것만큼 이 3명을 나열하는 수만큼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회장, 부회장은 그냥 곱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대의원 2명, 3명은 분모를 중복되는 것만큼 나눠주면 된다. 2명이면 2 곱하기 1, 3명이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4명이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핵심 문제 익히기로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한 줄로 줄 세우는 거는 몇 명이 중요한 거야. 여기에서는 5명이 있는데 4명을 뽑는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4명을 뽑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4번 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여기다가 선생님은 이렇게 밑줄을 4개를 딱 쳐놓을 거야. 그래서 이걸 곱하기로 표현을 해주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뽑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5명을 봐야 돼. 여기 4를 쓰면 안 돼. 5명 중에서 첫 번째 뽑을 수 있는 거는 5, 4, 3, 2.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무슨 말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선생님 1명과 학생 3명이 있는데 한 줄로 세우는데 선생님이 두 번째에 선다. 그러면 이건 선생님은 두 번째에다 딱 고정을 시켜 놓은 거지.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 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은 경우가 없어. 그냥 여기 딱 지정을 해 놓은 거니까 어떤 경우가 나눠줄 수가 없는 거지. 그냥 선생님은 이렇게 딱 고정 딱 시켜 놓고 여기에 몇 명 뽑을 수 있지? 3명. 여기는 2명, 1명. 이거를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선생님을 곱하면 안 돼. 선생님은 자리가 딱 고정된 거니까. 그래서 그렇지. 선생님은 곱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두 번째에 선다라고 했으니까 이 두 번째에다가 딱 박아놨으니까 여기 있는 첫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사람과 네 번째 사람들만 경우를 나눠주는 거니까 얘네들만 곱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우리 그 확인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K가 맨 뒤에 5가 바로 앞에 오는 경우다 이런 거면 여기가 지금 5K라고 해가지고 5하고 K는 자리가 딱 고정된 거지. 얘네들은 고정돼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3개를 정하라는 거니까 이렇게 딱 하는 거야. 고정된 건 경우를 따지지 않아요. 이렇게 자리가 고정된 건.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돼? 지금 3개가 남았지. 그러니까 이거는 3, 2, 1을 서로 곱해서 6가지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다음에 2번은 또는이 나왔으니까 이제 2가 이렇게 있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또는 A가 앞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4번만 곱하면 되겠지. 4, 3, 2, 1. 그래서 얘가 24가지가 될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겠지. 근데 이게 또는이야.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해? 더한다. 그래서 48가지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확인 2번 이웃하는 경우. 아까 쌤이 이웃하는 경우 뭐라고 그랬지? 묶어서 나열하고 묶음 안에서 자리 바꾼다. 그걸 딱 기억을 해요. 그래서 A, B를 이렇게 딱 묶어. 묶는다는 얘기는 얘를 하나로 취급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이제 얘는 하나고 이렇게 3개가 있으니까 총 4명이 있겠지. 그러니까 그 4명을 한 줄로 나열한다. 그러면 이렇게 24가지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 묶음 안에서 A, B가 자리 바꾼다. 그거는 2가지가 되니까 둘이 하고로 말이 연결됐으니까 둘이 곱해서 48가지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 확인 3번을 보면은요. 여학생 2명 이랬으니까 여를 묶어 놓고 남자는 4명 있으니까 이렇게 딱 표현을 해. 그러면 총 얘는 하나니까 얘는 결국 5명이겠지. 그럼 5명을 일렬로 나열하고
곱하기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를 곱해줘야 되겠지. 그치? 뭐? 묶어서 나열하고 묶음 안에서 자리 바꾼다. 그러니까 뭐 이게 여기를 둘이 곱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120이고 얘가 2였으니까 얘가 240까지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우리 그 3번을 보겠습니다. 자, 3번은 두 자리 자연수를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1번 같은 문제에서는 10의 자리랑 1의 자리랑 나눠서 문제를 볼게요. 그럼 10의 자리는 5가지 올 수 있고 1의 자리는 4개 올 수 있으니까 얘는 20개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면 되겠지. 그죠? 자, 근데 2번에는 두 자리 짝수래. 짝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짝수는 끝에 있는 자리가 짝수이면 끝에 있는 한 자리가 2나 4가 되면 짝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끝에가 2가 되는 경우 또는 끝에가 4가 되는 경우. 끝에가 2가 되는 경우는 몇 개 있어요? 4개 있지. 여기가 끝이 2는 고정된 거니까 2를 고정해 놓고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4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끝을 4로 고정해 놓으면 앞에 나오는 경우는 4가지가 있어. 그래서 얘랑 얘랑 어떻게 해? 곱해야 돼? 더해야 돼? 이게 또는이었잖아. 끝이 2가 나오거나 또는 끝이 4가 나오는 거니까 얘네 둘을 더해서 8가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제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번에는 딱 보니까 0이 들어가 있지. 그리고 6장이야. 근데 3장을 뽑아가지고 3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자, 그러면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렇게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를 해놓고 이렇게 나눠. 0이 있으니까. 왜냐면 100의 자리에는 앞에 0이 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자,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몇 개야? 6개 중에서 5개가 되겠지. 0을 빼야 되니까. 그러니까 1부터 5까지 밖에 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를 하면 나머지는 되게 쉬운 거야. 이제 10의 자리는 이제 여기는 0이 와도 상관없어. 6장 중에서 앞에 있는 거 한 장만 못 오는 거니까 5장이 돼야 돼. 무슨 말 알겠지? 얘는 0이 올 수 없었던 거고 얘는 6개 중에서 100의 자리에서 사용했던 것만 못 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1의 자리는 4개가 된다. 여기를 5, 4, 3으로 하면 안 돼요. 여기는 0이 올 수, 원래는 이게 0이 없었더라면 여기가 6, 5, 4였을 거야. 근데 여기는 5가 되는 거고 여기는 그냥 이제 0이랑 별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5 곱하기 5 곱하기 4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100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맨 앞자리와 나머지 자리로 나누어서 생각을 한다. 자, 이제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번은 지금 반장, 부반장, 서기를 한 명씩 뽑는데, 즉 이 녀석은 순서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A, B, C로 뽑은 거는 얘가 회장, 부반장, 서기인데 내가 만약에 B, A, C로 뽑으면 얘가 반장, 부반장, 서기라는 의미니까 순서가 상관이 있다. 알겠지? 그러니까 마치 그냥 줄 세우기랑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3명을 뽑을 거야. 3명을 뽑을 거니까 이렇게 밑줄 3개를 치고 다 곱할 건데, 반장을 뽑을 수 있는 거는 지금 4명이 있으니까 4. 그럼 부반장은 반장 제외하면 3명. 서기는 반장, 부반장 2명 제외하면 2개가 남았으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로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반장, 부반장, 서기 이렇게 각각 어떤 직책이 이름이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순서가 중요한 거야.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우리 그 줄 세우기 있지. 줄 세우기하고 방법이 동일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6번을 이제 한번 보면 출전할 대표 2명을 뽑으래. 이어달리기. 그러니까 나는 지금 순번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야 우리 이어달리기 나갈 경기에 나갈 사람 2명만 뽑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A, B로 뽑으나 B, A로 뽑으나 우리 반 이어달리기 대표는 A, B구나 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의미가 같은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순서가 상관이 있었던 게 원래는 7 곱하기 6이었는데 얘랑 중복되니까 얼마만큼 중복이 되냐? 얘네들을 나열하는 수만큼 중복이 된다. 그래서 여기는 2 곱하기 1로 나눠줘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대표 2명이라는 거는 순서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순서가 상관이 없으면 분모에 이렇게 나눠주기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7번을 보면 이렇게 도형이 나왔어. 도형이 왜 갑자기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서 나오는 거냐. 자, 여기서 이렇게 선분 있죠. 선분. 이 선분이라는 거는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점 2개를 뽑으면 되는 거야. 점 2개를 연결한 거잖아. 자, 근데 점 2개를 연결을 하는 건데 우리가 A, B하고 B, A하고는 같은 거야, 틀린 거야? 같은 거니까 이 말에서 순서가 상관이 있어, 없어? 그치, 순서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자, 2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은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되는 건데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순서가 상관없을 때는 2 곱하기 1로 나눠준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얘는 6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꼭지점으로 한다. 삼각형이다. 그럼 삼각형이라는 거는 뭐냐면 점 3개를 연결하는 거지. 자, 점 3개를 연결하는 건데 우리가 삼각형 ABC나 삼각형 BCA나 같은 거야, 틀린 거야?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 녀석도 순서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면 4개 중에서 3개를 뽑을 건데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얘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4가지가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어떤 도형이라는 거는 어떻게 선분 삼각형은 점 2개, 점 3개라고 생각을 하고 순서가 상관이 없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8번째 이 색칠하는 경우가 있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 C, D 이 네 부분에 노랑, 빨강, 파랑, 초록 세 개 지금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습니다.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괜찮은데 이웃하는 부분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해야 돼.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A에서 하나 선택하고 B 선택하고 C 선택하고 D를 선택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뭐 하고니까 각각 4개겠지. 자, 그러면 A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개야? 4가지. B가 선택할 수 있는 건 3개죠. 왜냐하면 A랑은 다른 색을 칠해야 되니까. 그럼 C는 2개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D는 그렇지. B는 C하고 A랑만 다르면 되는 거니까 뭐 B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2가지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다 곱하면 12 곱하기 4를 하면 48가지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